저런 수수한 평범해 보이는 옷을 입지만 절대로 평범하지 않다는 것. Hi everyone, my name is Kim Kim. I'm one of North Korean refugee. I was born in Pyongyang, which is capital city of North Korea. Then I escaped it from North Korea in 2012. Now I'm living in South Korea, Seoul. 북한의 모든 상황은 북한이 모든 것을 비공개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객관적으로 정확한 데이터를 얻기는 힘들지만 다양한 각도에서 추집한 어떤 정보에 따르면 북한 인구는 지금 한 2,500만에서 2,700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GDP는 한 367억 달러로 세계 118위 에서 122위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수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의 40% 정도가 영양 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영양 실조 상태에 있다라는 어떤 보건기구의 보고서도 한번 나왔던 적이 있죠. 북한의 1인당 GDP는 1,300달러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 유명한 사진이죠. 근데 저 사진을 보면서 참 무식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누가 요즘 인간 경어를 저렇게 합니까? 저런 경어 방식은 참 옛날 인간을 방패로 내세우는 경어 방식인 거잖아요. 생명 경시가 잘 드러나는 그런 경어 방식이고, 저 차는 유명한 차예요. 마이바흐, 그러니까 벤츠사의 마이바흐 S600의 그런 시리즈고, 풀만 가드죠. 그리고 방탄이 되어 있고 또 웬만한 폭발에도 견딜 수 있는 내구도를 갖추고 있는 차라고 알려져 있고, 가격만으로도 몇 억을 넘는 그런 차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웬만한 자동 소총, 우리가 쓰는 5점 흔히 M16 그런 총탄으로는 절대로 뚫을 수도 없고요. 그리고 화염 방사기로도 잘 타지 않는 그런 특수 재질로 만든 그런 차라고 알려져 있죠. 경호를 받으면서 이동하는 거 본 적이 있으신가요? 노무현 대통령이 평양에 방문했을 때 딱 한 번 봤었어요. 근데 그때는 김정일이 있지는 않았고, 김정일이 보낸 차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모시고 이제 안으로 들어가는 차를 본 적이 있었고, 김정은의 차는 저는 한국에 있었기 때문에 본 적이 없지만 제 주변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많이 봤다고 해요. 김정은이 워낙 스피드광이고 자기 혼자 운전을 하는 걸 즐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평양 시내에서 혼자 드라이브 하고 싶을 때 독재자죠, 완전. 모든 신호를 다 바꿔놓고 혼자서 이제 드라이브 하고, 이제 그때는 경호팀도 죽어나가는 거죠. 갑자기 김정은이 사라지면 비상이 걸리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광란의 질질을 즐긴다고 합니다. 서민들도 차를 가질지 모르겠지만 주로 어떤 차가 가장 많나요? 북한에는 벤츠도 되게 많고요. 외제차가 많아요. 북한에 외제차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북한도 평화 자동차라는 국산 차를 생산하지만 그 내구도를 따지면 옛날 현대자동차에서 만들었던 포니 수준이랑 맞먹는 그런 차기 때문에 돈 있는 사람들은 그 북한 국산차를 타지 않는 편이고요. 다 중국에서 수입한 중국차라든가 일본에서 수입한 닛산, 토요타 이런 차들이 많고, 벤츠, BMW, 아우디 각양각색의 차들이 다 있죠. 이 트럼프 자동차 저도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봤던 차인데요. 이게 GM 캐딜락 1이고, 역시 캐딜락이 차를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가격이 16억 원이라고요, 저 한 대. 유리 두께가 13cm인데 그 저 13cm의 유리 두께는 아마 방탄 유리일 가능성이 크고, 문은 30cm의 문 두께, 30cm면 정말 비행기랑 거의 맞먹네요. 육중한 외관 때문에 역시 비스트라는 별명, 굉장히 유명한 별명을 가지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자기 차의 애칭을 부를 때 마이 비스트라고 항상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야간 투시 카메라 기능이 있고, 방탄 유리가 차를 감싸고 있고, 국방부와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위성 전화까지 가지고 있고, 대통령과 똑같은 혈액형의 피를 보관하고 있다. 정보기관에서 특수운전 교육을 받은 운전기사가 유튜브에 보면은 미국 경호원들의 운전 시범하면은 이렇게 한쪽으로 서서 가더라고요. 진짜요? 네. 저 차도 갈 수 있나 모르겠네요. 저 두꺼운, 저 육중한 저 차도 볼 수 있으면 참 영화의 한 장면이겠네요, 정말. 저는 캐딜락 한번 타본 적이 있거든요, 미국에 있을 때. 근데 승차감이 별로였어요. 정말요? 미국 차는 좀 많이 좀 그러네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벤츠는 아무래도 벤츠의 이름값이 있기 때문에 전 마이바흐에 손을 들어주고 싶네요. 네, 마이바흐 보고 있나? 이게 김정은 저택이에요. 저도 북한에 살면서 김정은 저택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사진으로 처음 보네요. 북한 전역에, 그러니까 김일성 때부터 김정일, 김정은에 내려오면서 북한 전역에 이제 산부자를 위한 특각들이 존재를 해요. 근데 스타일이 좀 달라요.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해안가 위주로 저택들이 깔려있는 편이고, 김일성은 또 산을 그렇게 좋아해서 묘양산, 칠보산 이런 북한의 명산들에는 다 김일성과 김정일의 특각들이 있었죠. 김정은은 주로 원산, 갈마 이런
해안지구를 따라서 이제 본인의 해양 스포츠 레저를 즐길 수 있는 곳에 특각을 만들어 놨다고 하더라고요. 김정은이 집권하면서 1,700억의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본인의 어떤 호화 별장들을 짓기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고, 뭐 이게 뭐 확인된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별장에는 수심 100m 깊이의 수중 생물을 볼 수 있는 미니 수족관도 갖춰놨다고 하더라고요. 평양에는 비상시에 탈출할 수 있는 김정은만의 개인 전용 도로가 그 지하에 딱 이거는 공공연한 사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선노동당 청사에는 갔다 온 적이 있고요. 유학 나가기 전에 뭐 면담 일정이 있어가지고 유학생들 일기 이제 그때 당시 북경 유학생들이 다 어디 불려가가지고 꼰대 같은 말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니네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들을 때 이제 조선노동당 관사에 갔던 적은 있고, 근데 당시 김정일이었죠. 김정일의 집무실 간 거리가 굉장히 먼 그런 당사였음에도 굉장히 화려했어요. 저 그리고 김일성의 관사에 갔다 왔죠. 바로 금수산 태양궁전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는 금수산 그냥 궁전이었어요. 그래서 김일성이 거기서 머물면서 진무를 보던 곳이거든요. 금수산이 왜 금수산이냐? 옆에 금수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일성은 산을 좋아해서 산 옆에 짓는데, 뭐 유튜브에 김일성이 살았던 그 금수산 태양궁전의 사진을 보면은 엄청 웅장하고 다 대리석, 다 그런 대리석으로 만들었고, 네. 무슨 야, 저게 지금 트럼프는 백악관이 마음에 안 들겠는데요? 굉장히 작게 느껴지겠어요. 대통령이 되기 전에 본인이 머물던 집인 거죠. 제가 알기로는 한 몇천억 된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1,100억밖에 안 된대요. 저도 기억나는 게 대통령이 되기 전에 본인은 백악관이 너무 작으니까 본인의 그 펜트하우스에서 출퇴근을 하면 안 되겠냐라고, 뭐 농담인지 진담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했던 기억이 나고, 그리고 베르사유 궁전의 인테리어를 그대로 본따서 미니 베르사유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트럼프는 부동산 부자죠. 부동산 재벌이고, 우리나라에도 트럼프 타워가 몇 개 있을 정도로 부동산 재벌로 유명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 당연히 트럼프 집이죠. 왜냐하면 한계가 있어요. 김정은은 본인의 인테리어를 꾸미거나 혹은 뭐 건축 자재를 들여오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다 제재 품목이다 보니까 뭐 아름아름 뭐 들여오긴 하지만 최고가의 제품들을 들여오는 데는 좀 한계가 있고, 트럼프는 뭐 있는 게 돈이니까 다 자유롭게 이걸 살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트럼프가 조금 더 김정은보다는 나은 거주 환경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김정은 옷뿐만이 아니라 김정일도 이제 저런 옷들을 되게 많이 입었고, 뭐 인민복이라고 할 때도 있고, 이제 북한 사람들이 다 저런 옷을 입거든요. 양복을 입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 저런 옷을 입는데 시진핑도 저런 옷을 입더라고요. 김정은 입장에서도 양복 같은 걸 입고 싶겠지만 어쨌든 본인은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사람들한테 부각시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저런 수수한 평범해 보이는 옷을 입지만 절대로 평범하지 않다는 것. 원단은 북한 사람들은 냄새도 맡을 수 없는 영국제 최고급 원단 스카발이고, 저거 하나에 뭐 몇백만 원이 한다라는 그런 썰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최대한 김정은은 비만이잖아요. 특히 복부 비만이 심각한데 그걸 가리기 위해서 디자인을 좀 했다라는 그런 썰도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북한에 있을 때 인민복 가지고 계셨나요? 저는 인민복 없었죠. 왜냐하면 저는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대학생들은 양복을 입어야 돼요. 멜라니아죠 옆에. 일단은 멜라니아가 입은 저 드레스도 굉장히 비싸 보이고요. 트럼프는 이탈리아 브랜드 브리오니의 브랜드 수트를 즐겨 입고, 배우 리처드 기어, 그리고 성악가 루이차오 바로티, 삼성의 CEO 등이 즐겨 입는다라고 알려진 이탈리아 브랜드죠. 삼성의 CEO면 이건희 회장, 이재용 회장. 가격은 한 벌에 400만 원에서 500만 원, 그렇게 비싸진 않네요. 4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 하고요. 저는 이재용 정도가 입으면 한 4천만 원 할 줄 알았어요. 수트 가격이 김정은보다 싼데, 그래도 수트 가격이 김정은보다 싸도 저게 더 멋있어 보이고, 정은이가 비싼 이유는 원단도 원단이지만 각종 디자인이 들어가야 되겠, 뭐 비만을 가려주는 디자인이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아마 비싸지 않을까. 근혁 씨가 입는 옷 중에 즐겨 입는 브랜드 있으신가요? 자라 브랜드를 많이 입고, 아무래도 자라가 좀 더 젊은 층을 타깃으로 한 옷들을 많이 만들기 때문에. 저도 얼마 전에 그 결혼 준비 때문에 양복을 맞췄는데 한 270만 원 했는데 뭐 얼추 비슷하네. 제가 오늘 그래서 뭐 김정은의 호화 생활과 또 트럼프의 호화 생활을 비교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저는 트럼프의 호화 생활로 좀 태어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는 베르사유 궁전을 좋아하기 때문에.
베르사유 풍의 그런 어떤 르네상스 문화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트럼프 대통령이 몹시나 부럽습니다. 오늘 이렇게 김정은과 트럼프의 호화 생활을 비교하는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을 꼭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